이번에 디자인 말고도 환경부 인증받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와, 드디어 하이브리드가 나오는군요. 너네 거짓말쟁이야? 새끼들아! 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빈입니다. 오늘 편집장님이 영국 구두드 페스티벌에 가셨어요. 여기서 제네시스 마그마, 에스턴 마틴 발리언트 이런 차들 직접 만나보러 갔는데요. 그 사이에 KGM 액티언이 유출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아무튼 지난번에 KGM 홍보 영상에서 살짝 공개됐었던 KGM 토레스 쿠페 양산 모델이 이렇게 유출됐습니다. 평택 공장 라인에서 찍힌 건데요. 전면, 후면 이렇게 다 찍혔습니다. 실제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요? 기존에 있던 토레스를 그냥 조금 고쳐서 내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기존 토레스보다 멋지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름 토레스 쿠페가 아니라 액티언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와, 액티언 2010년에 저 중학생일 때 단종됐으니까 거의 14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아주 두근두근, 굉장히 반가운데 이거 외관하고 이름을 완전히 새롭게 가져가니까 혹시 파워트레인도 같이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가 들어갈까요? KGM 액티언 어떤 차로 나오게 될지 살펴보시죠. 액티언 지난 2월에 KGM 창사 70주년 TBCF에서 살짝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는 막 뒤에 막 태극기 펄럭펄럭하고 차도 너무 그래픽처럼 나오니까 이건 살짝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실제 차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다이내믹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딱 전달됩니다. 액티언이라는 이름이 이 액션하고 영을 합쳐서 액티언이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그 이름하고 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나왔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KGM이 지금 회사가 정상화된 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이 KG그룹이 인수하고 나서 작년에 드디어 2007년 이후 16년 만에 흑자를 냈고요. 흑자를 냈다고는 하지만 사실 영업이익 50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를 처음부터 연구 개발해서 내놓는다는 거, 요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고, 그래서 이 액티언도 이 기존에 있던 토레스를 가지고 차대라든지 외관 철판이라든지 등등 여러 부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야 됐을 텐데, 그래도 지금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최대한 다른 차처럼 보일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는 데는 정말 다 고쳤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우, 진짜 수술 잘 됐다, 어디서 했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나 보면요, 일단 램프가 달라졌습니다. DRL이 완전히 새로운 게 들어가 있죠. 자세히 보면 태극기에 건건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DRL입니다. 사실 기존 토레스에도 이미 이런 건건감리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기는 했는데, 이제 액티언은 이렇게 아예 DRL로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번쩍번쩍하게 큼직큼직하게 드러내놓고 있어요.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미니도 램프에다가 유니언잭 넣는데 예쁘지 않냐? KGM도 이런 건건감리 적극적으로 넣는 거 좋다 라고 하시고요. 조금 별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나라 자동차인 것도 좀 은근하게 드러내야 멋있지, 저걸 저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러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건건감리에도 KGM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건은 휠을 상징하고요, 고는 횡단보도, 감은 자동차, 리는 도로를 상징한다고 해요. 안개등도 이렇게 그릴 부분에 건건감리의 리 형상으로 집어넣어 놓고 있고요. 이 헤드램프는 기존 토레스 안개등 있던 위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형상을 보면 토레스 전기차, 이 토레스 EVX에서 들어갔던 그 헤드램프가 들어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헤드램프가 왜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디자인적으로 더 나은가? 아니면 건건감리 DRL을 더 큼직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요거 모트라인 윤성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건데,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인데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캐딜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램프가 낮게 달려있을 수 있냐 하면 헤드램프가 엄청 밝아서 그래요. 이 회사들은 자기들이 확보한 가장 최신의 프로젝션 LED를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시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니까 저기 아래에다가 헤드램프를 달아넣을 수 있는 건데, KGM은 헤드램프가 그렇게까지 밝지 않은데 더 아래에 내려가 있기까지 하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썬팅까지 엄청 진하게 하는 걸 생각하면 이거 위험하죠. 기존 가솔린 토레스처럼 이 헤드램프가 위에 있어도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릴 범퍼 디자인도 보면요, 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면에서는 사실 이 보닛 아래로, 이 아래가 다 플라스틱 부품이잖아요. 이 플라스틱 부품들은 싹 다 고쳤습니다. 기존 토레스는 여기 그릴 부분이 너무 생 플라스틱 느낌이 있어서 좋게 말하면 오프로더 느낌, 나쁘게 말하면 좀 저렴한 차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액티어는 지금 이 부분들을 다 도장 컬러로 해놓고 있어서 훨씬 더 세련된 자동차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또 기존 토레스 같은 경우는 여기 스키드 플레이트가 은색으로 달려 있어서 약간 오프로더 같은 그런 디테일들이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액티어는 이 부분을 깔끔하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하면서 확실히 조금 더 도시명 자동차의 인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범퍼 가운데 보면요, 여기 레이더 센서도 자리 잡고 있어서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잘 지원해 줄 걸로 보여요. 측면 사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KGM 70주년 영상에서 봤던 거 살짝만 다시 보면요, 클래딩 같은 걸 전부 다 바디색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도시명 자동차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C필러 부분도 굉장히 두꺼워졌고 뒷유리는 조금 더 기울어지고 하이글로시를 덧대면서 아주 세련되게 날렵한 속도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디자이너가 보통 솜씨가 아니죠.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쪽에서 위로 싹 이렇게 치켜 올라가도록 했는데, 이런 것도 차가 좀 힙업이 된 것 같이 굉장히 섹시하고 스포티해 보이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자, 이제 후면 사진을 보면요, 오, 예쁘네요.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과장을 보태면 레인지로버 벨라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얄쌍한 가로 테일 램프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찍힌 걸 보면 이 가로 테일 램프에만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후방 DRL 역할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램프, 브레이크 등은 어디에 들어오나, 지난번 영상에서 살짝 공개됐었는데요. 이 하단에 양쪽으로 2개, 그리고 하이 포지션 스톰 램프까지 점등되는 3개가 켜지는 형식이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브레이크 등 램프를 자세히 보면 이게 토레스 EVX에 들어간 램프랑 아예 같은 부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향지시등도 똑같이 이 램프 가운데 깜빡깜빡 켜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티저 영상에서는 리어 와이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진에는 와이퍼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쿠페형 SUV라고 말하는 자동차 중에 이렇게 와이퍼가 장착되어 있는 차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액티언 레터링 딱 써 있어서, 아, 이거 진짜 이름 액티언으로 나오는 거 맞구만, 이런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레터링 폰트를 보면 KGM 차들이 지금 각각 다 달라요. 지금 기아 같은 브랜드를 보면 모든 차종의 레터링 폰트를 통일해놔서 깔끔하게 딱 기아 패밀리 느낌이 나는데, KGM은 지금 토레스, 티볼리, 렉스턴, 이번에 나온 액티언까지 이 폰트가 다 제각각이고 폰트도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통일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 토레스하고 비교했을 때 허전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단 요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생긴 요거, KGM에서는 헥사곤 리어 가니쉬라고 했는데 요 헥사곤 리어 가니쉬가 사라졌습니다. 액티어는 조금 더 도심적인 SUV니까 이런 디자인 디테일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호판도 정가운데에 똑바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토레스가 번호판 왼쪽으로 쏠려 있는 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액티언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허전한 거, 이 브랜드 로고라든지 레터링이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KGM 이렇게 딱 써 있었잖아요. 아니면 쌍용 이런 식으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액티언은 없습니다. 외관에 KGM이라는 사명 레터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차에 유일하게 들어간 레터링은 이 액티언 레터링 하나. 차 자체가 굉장히 섹시하게 뽑혔으니까 우리 브랜드에 집중하지 말고 오롯이 좀 차에 집중해달라,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KGM 레터링 굳이 필요 없죠. 특히 그 날개 로고, 그거는 최대한 안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액티어는 도시명 스타일의 SUV니까 전면과 마찬가지로 범퍼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 대신에 블랙 하이글로시 디퓨저 모양을 달아놨고요. 머플러는 안 보이게끔 이렇게 수도꼭지 형태로 처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날렵한 자동차처럼 느껴지게끔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존 가솔린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적인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해놔서 차가 굉장히 단단하고 거친 상남자 같은 매력이 있는 자동차였다고 한다면, 이번 액티어는 굉장히 세련되고 도심에서 타기에 더 최적화된 느낌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살짝 알쏭달쏭한 부분은, 액티언이 토레스의 쿠페형 모델로 나오는 차라고 했잖아요. 박재선 회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측면 디자인을 봤을 때 쿠페형 SUV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다들 아시겠지만 액티언이 BMW X6보다 먼저 나온 쿠페형 SUV예요. 진짜 오리지널 쿠페형 SUV라고 할 수 있는데 루프라인이 이렇게 쭉 뻗어버리면 요거를 쿠페형 SUV라고 할 수 있나? 물론 이해는 됩니다. KGM이 지금 요 파생 모델에다가 철판까지 통째로 바꿔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이걸 쿠페형 SUV라고 불러도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쿠페형 SUV라고 하지 말고 다르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BMW가 자기들 SUV를 굳이 SAV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이름을 하나 지어서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심형 스타일의 SUV니까 SCV 어때요? 스포츠 시티 비이클? SCV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입에 착착 붙고 좋잖아요. 테란 주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디자인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번에 디자인 말고도 이렇게 환경부 인증받은 자료가 또 공개됐습니다. 환경부 인증 자료를 보면요, 이거 아주 낯익은 파워트레인이죠. 기존 토레스 그리고 티볼리, 코란도에 들어가던 그 엔진과 변속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적용 기준을 보시면 계속 썼던 엔진이다 보니까 인증도 신규 인증이 아니라 변경 인증으로 받아놓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액티언 1.5L 터보 가솔린 엔진에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합쳐지고요. 최고 출력은 170마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아쉬운 느낌은 아닌데요. 이게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변속기가 6단까지밖에 없으니까 시속 100km, 110km 이렇게 우리나라 규정 속도에 맞게 달릴 때 RPM을 조금 더 높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약간은 좀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KGM이 8단 자동 변속기를 새롭게 가져와서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적용되지 못한 걸로 보여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던 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대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따로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죠. KGM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드디어 하이브리드가 나오는군요. 기사를 보면요, 올해 초에 KGM 평택 공장 라인을 공사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까지 가능하게끔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박장호 생산본부장님께서 문제없이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할 수 있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차 생산한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제 되셨습니다. 드디어 KGM도 하이브리드 차가 당장 내년부터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갑자기 어떻게 개발하나? 혹시 KGM 자체 개발은 아니고요. 중국 비아디하고 합작해서 같이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작년에 KG 곽재선 회장께서 직접 중국 선전까지 가셔서 비아디 왕찬프 회장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지금 KGM이 전기차 배터리도 비아디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이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풀 하이브리드 차를 먼저 내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죠. 충전이 따로 필요 없이 주행하면 알아서 충전했다가 주행했다가 하는 거, 요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발도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비아디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진짜 굉장히 진심인 회사거든요. DMI라는 자체 개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올해 벌써 5세대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5세대까지 오면서 이제는 엔진 열 효율이 무려 46.06%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제일 잘 만든다는 토요타 혼다가 지금 열 효율이 41% 정도인데 우리 비아디가 훨씬 좋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비아디인데 이 비아디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 KGM과 만나게 되면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 실제 KGM 차들에 장착했을 때는 어떤 느낌을 줄지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새로 나오는 KGM 액티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기존 토레스를 가지고서 고쳐서 만든 이 파생 모델이다 보니까 액티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갖춘 신차라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KGM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놓은 신차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액티언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